그래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나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복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병력가정, 학부모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나가 자치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 누구나 자치, 여가 이거를 정상적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영상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노래교실, 풍물교실, 육아교실 이렇게 사회교실 해가지고 주로 5, 6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만 있다. 그러면 이 공여자 중에 뭐가 찌그러지냐면 공공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거 또는 직장인들도 좋아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겠죠. 개설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녁에 오후에 낮 시간대만 하는 거를 저녁 7시에도 한 꼭지 정도는 한다든지. 그럼 이게 이 누구나가 조금 찌그러지고 올라오겠죠. 뭘 통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또 삼각형이 됐네. 근데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는 우리는 정기회의 말고 이 여가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는 자치활동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 빨리 더 여가 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치가 또 찌그러지겠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과 큰 공청이 아니더라도 뭔가 논의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자주 주민자치회 다른 생활 분야에다 참여하도록 하든지 다른 회사에 참여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를 알릴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강좌를 하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자치활동을 이렇게 다시 생활성으로 끌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가활동과 자치활동을 통해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꼭 센터 그 장소에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터가 공간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센터의 기능을 각 마을에서 하면 그것도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강교실 이런 것도 보건사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확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각 마을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하게 하는지 이런 게 지속성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주민자치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죠. 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기능? 네 글자? 공자가 여복이 나다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노란색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시작한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입니다. 초록색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했던 시범사업이고요. 파란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면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이 파란색입니다. 이건 2015년부터 했고 서울에서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영상면에서 왜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있냐를 하면 이 노란색을 2000년부터 시작했을 때 전국에서 다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까지 합천구의 17개 중에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경남의 300개 중에 제가 알기로 한 5, 60개, 한 70개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하던 게 다 하게 됐을 때 얘네가 2000년부터 하면서 2000년, 2005년 시작 때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2007, 8년, 10년이 채 안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하려고 해놓고 정작, 예산, 권한 이런 걸 안 주고 하라고 해요. 그럼 할
없죠. 그냥 이 조직만 있는 거지. 이거는 주민자치가 아니다. 예산 주라. 권한도 주라. 그리고 우리는 생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게 간사를 두게 하는지 아니면 지원 인력을 배정해줘라. 그리고 제일 막내가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된다.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정해주라. 업무 담당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하니까 그 지금 행하고 그때 당시 행정부에서 이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대로 놓고 그걸 적용할 수 없으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곳, 자, 손 드세요. 해볼 사람, 하고 그 중에 몇 곳을 선정을 해서 이 초록색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에 뭐 하나, 강원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때 서울도 몇 곳이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딱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굳이 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대충 이 글자 써있는 거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예산과 권한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구성에 관련된 것만 변화를 줬어요. 위원 수, 여성 비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위촉자가 기존에는 위원장님, 본장님이었는데 구청장, 군수,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 위상을 격을 높여준다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위원님들 여기서 원하는 게 예산 권한 인력이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죠. 그 과정에서 14년에 서울에 몇 군데가 참여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해가지고는 이름만 주민자치회로 만든 거지 내용을 봐서 실제 주민자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만 따로 합니다.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해요. 서울형 주민자치를 시범사업을. 그래서 점점 확대해 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노란색하고 이 파란색 비교해보세요. 딱 봐도 뭐 글씨가 많죠? 많이 변했죠? 여기서 필요하다고 한 거 다 해줬습니다. 예산 주고요. 여기 보시면 권한에 행정사무 일사권, 행정사무 협의권, 자치계획 수립권, 결정적으로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 권한을 줬어요. 우리는 경남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주민 참여 예산 제한을 할 수 있죠. 제한. 우리 이런 사업 해줘. 우리 저기 가로등 바꿔줘. 저기 비포장도로 다시 해줘.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해줘.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선정권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행정에서 주민 참여예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 전문가, 주민 이렇게 해서 한 10몇 명 모여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을 주면 주민들이 제안한 거를 주민총회에 올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해서 어디에서 딱 1등이 되잖아요. 1순위. 그러면 그 사업을 행정에서 무조건 해줘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권한, 예산 사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 조직은 없어요. 위원회는 있지만 주민들이 순수하게 예산을 결정하는 건 주민자치회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2019년, 20년에 설명할 때는 자, 위원님들 이게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 자, 대통령 부재시에 누구죠? 국무총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경험해보지 못할 일을 경험해봤지만 그 다음을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물어봤어요. 자, 국무총리 다음에 누구냐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는 그거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은 가끔 부총리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러면 부총리가 누굴까요? 잘 몰라요. 자, 부총리 2명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자, 그럼 거기서 1순위가 누굴까요? 기획재 지금은 아시죠? 우리가 그 사람을 봐봤잖아요. 권한대행 하는 걸. 그렇죠? 5~6년 전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인데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부처 중에 탑이 어디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부처가 부처 중에 탑이에요. 구청에도 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가 과 중에 탑이에요. 그러면 돈을 결정하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 부분이. 이것도 몇 억씩 되는 예산이잖아요. 자, 이 권한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울형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꽤 많은 곳이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행자보험 사업을 참여할 때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인력 양성, 권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2015년에 요일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보면 지원 체계에 도주민자치 지원관이라고 해서 공무원 말고 저같이 행정도 알고 주민도 아는 사람이 일주일에 5번씩 파견이 됩니다. 그 동에. 그래서 거기에서 문서 작성해주고 회의 준비해주고 분과별로 의제 발굴하는 거, 자원조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서포트를 했어요. 전적으로. 그러면 인력이 한 명 배정되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 생각해보세요.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 돈도 있어. 권한도 있어. 그럼 주민들은 뭐만 하면 돼요? 주민들 의견만 수렴하고 나면 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거 설명하면 돼요. 그럼 일이 하는 게 수월해지겠죠? 그럼 얘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겠죠.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지 그걸 우리한테 갑자기 던져준다고 해서 창명인의 주민자치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세 개, 예산, 권한, 인력을 다 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듣고 계신 거. 주민자치 학교라고 해서 이 권한하고 예산하고 지원 인력을 준다고 할 때 이 그 구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에 자원봉사 활동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 그런 거 없으니까 다 몰렸어요. 너나 나나 뭐 큰 감독 쓰는 줄 알고. 그래 한 800명씩 모였습니다. 교육을 할 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2시간도 교육 받기도 전에 졸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를 6시간 하고 그리고 매일 고사를 저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세세하게 말해요. 회계 교육, 공직선거법 관련된 교육, 법률 교육,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뭐 폭력 이런 거 있죠. 언어폭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별로 교육을 다 시켜요. 그럼 위원님도 처음에 한 800명 와 있다가 6시간 끝나고 갈 때까지 800명 있을까요? 당연하죠. 1시간 끝나고 저 말씀하시죠. 카피. 2시간 끝나고 가고 3시간 끝나고 가고 한 6시간 끝나고 나면 한 80명 채 안 나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때요? 내가 6시간 교육을 다 듣고도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뭐냐면 공개 추첨을 통해서 탐구 뽑아 5 나오면 위원회고 X가 안 됐어요. 근데 그 5 나온 사람들이 위원회 됐을 때 회의 참석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하죠. 나의 1순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회의예요. 그러면 회의 참석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겠죠. 왜냐면 사람이 모이는 조직은 그 모임이 계속 참여율이 높아야지 잘 돼요. 그러면 일단 참여율이 높아. 근데 예산도 있어. 권한도 있어. 그래서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실행이 돼. 그래서 눈앞에 보여. 사업 된 게. 그럼 주민들이 그거 보고 또 어때요? 아 저기 가서 투표하면 되는구나 하고 또 참여하죠. 점점 참여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서울형이 잘 된 거예요.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 된 걸 보고 2015, 16, 17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해양부에서 이 프로세스 괜찮네? 이걸로 다 전국으로 돌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델을 가져갑니다. 벤치마킹. 위원님들 벤치마킹은 하고 있는 꽃길 같은 게 한 거를 저 보고 와서 꽃길 같은 게 우리가
조례안에서 경상남도에 줘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 인원 정도만 수정하고 다시 18개 시군에 내려줘요. 그래서 창녕군에 왔어요. 창녕군에서 그걸 보고 조례안을 만들어요. 시범 실시 조례안.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창녕군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는 이거예요. 근데 얘네 사정하고 우리 사정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다가 창녕군이 다 없다가 18년도에 다 생기고 그것부터 2019년부터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산이나 그 다음에 지원 인력이나 그 다음에 권한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먼저 와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걸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봉사활동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담당 공무원도 이게 뭔지 몰라요. 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주민자치 주체와 살주자지 모른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니 시간이 6년이 흘러도 원래 여기서 말했던 주민자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이 없으면 주민자치 못하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라고 했죠. 배워가는 건 과정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모이면 일단 주민자치의 원칙, 교육을 듣고 알고 그 안거를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자치가 너도 참여해야 돼, 너도 참여해야 돼,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를 할 때 우리가 사업을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는 게 그게 5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고 그걸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잖아요. 그게 주민총회에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민총회 투표할 때 우리가 주민총회만 덜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해놓고 나서 30일 전에 공고해놓고 나서 각 마을로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말하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찬성의 반대의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바로 오십니다. 70, 80 먹은 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도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코디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어르신이 이거 하려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라도 물어보셔서 투표를 받아오시는 과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된 게 100% 5,000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개 마을에 몇 명씩 해서 100명 이상이든 150명 이상이든 우리가 주민총회 정족수가 되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한 사업이 그 다음에 해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던 그게 실행이 돼야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점점 주민자치회에 힘이 실려서 예산을 행정에서 주게 됩니다. 예산을 애초에 만들어 놓고 주민을 믿고 행정에서 믿고 일단 실패도 좀 해보세요 하고 3천만 원 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 과정을 한 해, 두 해,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구조에서 이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되네? 하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태울 때 다른 단체에서 반감이 줄어든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님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말하면 했던 거를 갑자기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다른 단체에서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도 봉사활동하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에 주냐고 반대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서울과 우리가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조례가 이미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하라해서 한 거잖아요. 그 위에서 하라는 게 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요. 군에서 안 하면 안 한 게 다 점수로 반영돼서 나중에 예산이나 행정 지원에서 페널티가 옵니다.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주민들이 봅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위원 참여하라고 하는 게 행정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걸 조직을 해서 운영을 안 하면 창녕군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창녕군에 올 예산이 준다고. 그러니까 행정 편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평가가 3년 전에 정부평가가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창녕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방분권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는 건 모든 전문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빨간색 땅이 됐다, 파란색 땅이 됐다 계속 그랬죠. 그런데도 20년 넘게 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았던 건 그렇게 그닥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없어지지 않았던 건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되고 행정에 국세 비율이 더 많이 내려갔을 때 그게 실제로 필요한 데 쓰이는지 견제나 감시 기능도 돼야 되는데 이게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럼 주민 개개인의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애면 그 역할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있는 거를 역량을 키워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전하는 겁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다른 걸 갖다 쓰면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한다는 이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얘가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20년 넘게 지금도 여전히 주민자치라는 명칭을 쓰고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전문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서 이걸 중간에 평가 안 한다고 해서 또 끊어 안 할 수 있었는데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이만큼이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을 해보니까 아직 우리하고 이런 시골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주민의 의견 몇 명, 10명, 20명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명, 150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정착이 되면 특정 이장님이 가서 로비를 해서 사업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각 마을은 마을대로 사업을 하고 몇 단위 전체로 거시적으로 가야 될 것은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고 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무시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덜렁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 맞게끔 이제 처음엔 조례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한 5, 6년 해보셨으니까 적게는 6년, 4년, 6년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례를 우리 창녕군 신청에 맞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 누가 바꿔줘요? 국회의원들이 바꾸잖아요? 그럼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행정에 요구하고 군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바꾸게끔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례를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알아서 자기들이 해주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 안 맞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내일보자 역할 군의원도 합니다. 똑똑한 시의원 군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성장을 시켜서 주민자치회가 각 운명별로 하는 거를 자기네는 몇 개 명이 자기 지역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의정활동을 해서 자기의 성과를 늘려요. 근데 머리가 나쁜 군의원 시험이 어떠하냐? 주민자치위원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요. 이 중에서 누가 출마할까?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우리가 이거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15년 지금 하고 있다고. 중간에 거의 활동 안 하다시피 해도 이건 해요. 하도 돌아가는 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답이니까. 근데 특히나 지금이 기회예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필요한 것들 요구하면 선거에 출마해서 내년에 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치단체장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그래서 기회이고 또 하나 기회는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이런 주민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강화하겠다고 하고 모든 말에 지금 자치를 붙이고 있어요. 문화자치, 무슨 자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인접 지역끼리 너네끼리 역할 분담하고 너네끼리 살 방향을 찾아봐. 그러면 지원해줄게. 지금 그런 기조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민자치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힘들고 뭐 누구 할지 하고 안 하잖아요. 누군가 할지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안 하면서 누가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면서 누구도 참여하게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누가 해주겠지. 이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국민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점점 안 하잖아요. 그럼 일단 참여군 안에서 운명별로 차등이 생길 거예요. 지원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18개 시군 내에서 도 내에서 차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에서 광역별로 차등이 생기겠죠. 그 차등 예산은 뭐냐? 복지, 문화, 체육입니다. 그럼 점점 안 되는 데는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참여 안에서 운명끼리 또 참여하고 인정되어 있는 지역끼리 이것들을 이렇게 탄탄하게 이거를 짜임새 있게 잘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해야 고루하게 뭔가가 이렇게 하지. 혁신도시 보세요. 경남 혁신도시라고 해서 진주에 나타났잖아요. 진주에서 그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수입을 경남도의 발전기금으로 쓰나요? 안 써요. 진주 안에서만 하죠. 진주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또 서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안 된다는 걸 신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자치에 대한 그 주자가 주인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자, 여기 축구, 농구 있고 야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놨죠? 주민자치 위원을 하시려면 물론 메리트보자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일반 주민보다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중심인데 왜 사람 중심이냐? 축구하고 농구는 점수가 나려면 바스켓하고 골대하고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공. 근데 야구는 홈에 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죠. 여기 그 수준이 높아요. 참여율 확실히. 다른 데서는 다 죽는다고. 아웃입니다. 근데 그럼 뭐가 들어야지 점수가요? 사람이 들어야죠. 그래서 사람 중심.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때 뭔가 성과, 우리 기수에서 뭐 했다, 저거 조성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활동이 정말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사람 중심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축구하고 농구 경기장의 감독하고 야구 경기장의 감독이 달라요. 뭐 입고 있어요? 축구 농구는? 그쵸, 양복. 그쵸? 근데 야구는 어때요? 양복 입고 있어요? 유니폼 입고 있죠. 야구장은 이건 그냥 마음으로 제 생각입니다. 야구장에서는 선수, 코치, 그 감독 모두가 경기장 안에서는 평등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축구 농구에 선수 죽어라 땀을 흘리는데 도대체 왜 양복 입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은 심사의 경기라고 하는데 여튼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이든 회장이든 공무원이든 면장님이든 어쨌든 이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이 마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장이냐 면장이냐에 따라서 누가 높은 없어요. 우리 다 여기 잘 살자고 역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협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등하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면 좀 더 열심히 아닐 때도 참여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자, 야구 경기를 흔히 VMR 투어볼까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말의 팀인데 7대7 동점이면 1, 2, 3루의 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3루 주자가 들어오게 하면 우리 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수가 10대7이 되든 8대7이 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7대7 보고 놀았잖아요. 그럼 한 명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홈런을 치기보다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생카를 쳐야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 나 바쁘고 그런데 내가 그래 1시간 반, 2시간 희생한다 생각치고 오시는 것처럼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으셔야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응원을 하든지 본인도 나도 좀 해야 할 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 평등하다, 희생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주민자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민자 주변이 아니시더라도 그 활동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